오늘이죠. 바로 양석조 부장검사 등 4명이 서울구치소로 찾아왔지만 조사 거부했다. 최민희 의원님도 무상급식을 해봤고 저는 조금 더 자주 해봤고 이런 경우 처음 보지 않았어요? 불가능하죠. 보통 사람들은 검찰에 우리가 이제 송치 나갈 때 제일 피곤한데 검치 나간다고 검치 하잖아요. 나간다고 할게요. 예, 피곤한데 뭐 보통 사람들이 검치를 거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특권이세요. 그런 입장에서 보면. 그리고 이제 무려 그 부장검사 등 4명이 구치소로 조사를 하러 갔는데 30분 실갱이를 벌이다 결국은 조사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지난번에 이제 구속 연장 결정을 사법부가 하면서 사법부도 믿지 못하겠다. 그래서 철저하게 이 재판을 이제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서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 내겠다. 뭐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. 이번 건은 또 참 면목 없는 일이잖아요.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40여억 원, 여억 뇌물로 원을 받은 거죠? 뇌물로 받았다는 것에 관한 수사니까 참 조사를 해도 면목이 없고 창피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비서실장들, 박근혜의 비서실장들, 그 다음에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중에 2명이 박근혜 대통령이 돈 가져오래서 가져왔고 그냥 어디다 늘에서 넣었다 지금 이렇게 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루고 있는 형국이어서 지금 조사를 받기도 참 국민 볼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예. 최 변호사님, 이게 법적 관계를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? 우리 법무부로 실제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니 이게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현재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최순실 씨를 포함한 그 사람들과의 그 국정농단 사건. 거기도 물론 뇌물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 수사가 이제 쭉 이어지고 또 청와대의 문건 같은 게 발견되고 국정원의 내부 자료가 발견되고 하면서 특수활동비가 지금 처음 또 문제가 됐죠. 그래서 역대 국정원장들이 지금 차례차례 구속이 되고 있고 또 차례차례 조사를 받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이원종 비서실장조차도 자기도 받았다. 라고 자수서를 썼다 그러잖아요. 네네. 그 자수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자수를 내가 해서 내 범행을 미리 밝힌다. 이게 이제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먼저 썼던 방법이죠. 그러니까 자수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그게 기록에 남으면 법적으로 그거를 2분의 1까지는 감경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. 감경 조항이 되나요? 네네. 자수 감경이라 그래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걸 노리고 가벼운 처벌을 원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.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수서를 낸 사람은 그 내용을 당연히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. 그 있었던 일들을 또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야지만 자수로서 인정이 됩니다. 왜냐하면 뭐를 이렇게 자동차를 훔쳐간 사람이 자기는 자동차를 훔쳐간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전화번호 알림판만 훔쳐간 거다. 이렇게 얘기하면 자수를 받아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거는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로 자수한 거다라고 되면은 더 형이 가중 처벌이 되겠죠. 나중에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서 거짓말할 상황은 안 되는 것이고 또 이원종 씨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대통령이 받으래길래 갖다 준다길래 받은 거다.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. 그리고 실제 그게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도 있고요. 그리고 다 받은 거니까 당신도 받아라. 이렇게 했겠죠. 그리고 그 돈이 본인이 받아서 다 챙겼는지 아니면 받아서 그거를 또 대통령한테 갖다 바쳤는지 그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본인이 그거를 다 받아 챙기기에는 좀 많은 돈 같고요. 어떻게든 이제 그렇죠. 회당 5천만 원씩인데요. 네네. 어떻게든 이제 함께 썼을 것 같은데요.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야 되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최종 기착지가 어디냐,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은 어디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시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서 지시한 거다. 그리고 우리는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을 했고 앞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뒷사람은 또 앞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인수인계를 해주길래 나는 한 거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시한 사람은 왜 지시를 했으며 그 돈이 어디로 갔으며 그다음에 지시한 사람은 그 돈에 얼마만큼 관여하고 얼마만큼 썼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기억들 하시겠지만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련한 초반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무슨 집 사는 돈, 옷 사는 돈 뭐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줬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? 그랬죠. 그러면 이제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를 따져봐야 됐을 것이고 그 돈의 출처 중에도 이 특수활동비가
사용된 흔적이 있는 것 같다는 보도가 과거에 최근에 일부 있었거든요. 삼성동 집을 살 때도 한 3억인가 4억이 네, 부족했었잖아요. 네. 그 돈도 대통령이 줬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.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려면 그러니까 조사한 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근혜 씨가 빠지고서는 이게 얘기를 다 완성 지을 수가 없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조사를 하러 간 건데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그 조사를 하라고 그러면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, 원래. 그 아내가 답답하니까. 그렇죠. 검찰청에 가가지고 이제 오가면서 바깥 구경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피하는 사람이 없죠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과거 같으면 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교도관들이 거의 때리다시피 해가지고 끌고 나옵니다. 때리다시피 하지 않고 때려요. 예. 우리 많이 맞았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도 왜 학생운동할 적에 뭐 법정에 출정 거부하고 예. 예, 가셔도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. 그때 뭐 진짜 엄청 때렸잖아요. 그럼요. 곤복으로 때리고 그냥 개 끌려 나오듯이 끌려 나와요. 예. 근데 요새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걸 용납을 안 하는데 일단 뭐 조사를 좀 받아주시죠 하고 찾아간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어찌 보면 법적 권한이 인정은 되는 거예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지금 우리 최민희 의원은 특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. 네. 아니, 그러니까 이제 가기 싫다고 할 권한도 물론 있죠. 진술을 거부할 권한도 있는 것처럼.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했을 때 검찰이 언제 한번 야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조사하는 출장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? 무조건 오라 그러는 거고 예.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받아 끌고 나오죠. 근데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신분을 의식해서 일종의 특혜를 베푼 거고요. 검찰 입장에서는. 예.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또 죽어도 조사를 못 받겠다라고 나오는 거는 철저하게 이건 정치적 행동이고 예. 아까 최 의원님께서는 좋게 뭐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지만 솔직히 국민들한테 미안해서 뭐 부끄러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입장만 지금 내세워가지고 안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내가 너네들한테 조사를 받아?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? 이병호 국정원장이 검찰에서 이제 이원종 전 비서실장을 자수서를 냈고 이병호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원종에게 1억 5천을 줬다라고 진술했잖아요. 그럼 둘에 받은 사람 준 사람 딱 맞은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이른바 이제 빼박이가 된 거 아니에요? 네, 빼박캔트.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, 이게. 예, 그런데 이 이원종 비서실장 기억하실 텐데 최순실 국정농단 네, 터졌을 때 봉건 시대에나 있을 법한 네, 네. 일이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전면 부정했던 사람이에요. 네, 이원종 비서실장이. 예. 그런데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병호 전 원장이 1억 5천만 원을 건넸다. 그러면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박근혜 예.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이렇게 그 퍼즐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국정원장들은 단 한 명이 그냥 관행이나 내가 판단해서 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. 다 대통령의 지시다. 네, 다 대통령한테 미루고 우병우도 미루잖아요. 결국은 우병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예,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얘기했던 사람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미루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내가 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최 변호사님 좀 네.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워낙 혐의가 많기 때문에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가지, 적용 법률이 5가지. 네. 그런데 그거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네. 특활비 지금 약 한 40억 그 돈이 꾸준히 청와대로 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. 문고리 2인방에 들어갔고 비서실장에 들어갔고 또 한 비서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있다가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돈을 줬고 이런 등등이 지금까지 진술이 나온 것을 이제는 검찰이 조사하는 단계에 들어서 조사에 첫 착수를 한 거죠. 사실상 마무리 조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. 이미 진술 다 확보했기 때문에. 다 자료도 국정원에서 나왔고 청와대 관리자들 진술 다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범 진술만 받아서 기소하면 되는 단계에 있는 건데요. 아까 이제 이원종 비서실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때 왜 국회 운영인가 거기 출석해가지고 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. 이 사람은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. 저는 제 느낌에. 그때 뭐 실세도 아니었고. 그리고 비서실장 딱 5개월 했거든요. 그렇죠. 5개월인가 6개월 했죠. 네. 5개월 했나요? 네, 5개월 했습니다. 그런데 5개월 중에 석 달 받고 지금 2달은 못 받았거든요. 근데 요 시기가 보면
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최순실 문제가 불거질 상황이 되고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준 거고 안 받은 거고 그게 이제 국정원 내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계속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당연히 줘야 되는 돈으로 알다가 최순실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부터 안 줬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은 지금 전략적으로 보면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고 아까 최 의원님 말씀에 어떻게 자기가 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시켰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살겠다는 생각이 앞서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병우 씨가 그동안에 이거는 민정수석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. 내 업무 범위에 있다.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나는 월권을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빠져나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일종의 같은 수법을 써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이 돈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. 그전부터 해오던 일이다. 뭐 특활비는 원래 영수증 없이 쓰는 일이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알았다.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. 사실은 이게 석 달만 받고 2달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걸로 봐서는 자기들도 이거는 떳떳한 돈이 아니다라는 거는 알면서 다 했던 거다. 돈의 성격이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. 미필적 고의. 네네. 미필적 고의죠. 네,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전달한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사람도 뭐 떳떳하게 가서 준 게 아니라 어디 청와대 근처로 차 몰고 가가지고 뒷골목에서 몰래줬다는 거잖아요. 예. 그리고 혼자 가면 슈킹할까 봐, 아니, 슈킹이 아니라 뭐지? 배달 사고 낼까봐 둘이 같이 가고 네. 증인을 꼭 데리고 갔고. 네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지금 구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이현수 기조실장. 네네. 애초에 정권에서 보기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갖다 두는 그렇죠. 자리고 또 국정원장을 견제하면서 그렇습니다. 네. 약간 계보가 다른 곳에서 국정원장이 워낙 힘이 세니까 네네. 농단을 할까봐 견제 의미로 기조실장 갖다 박는 거죠. 네. 예. 예전부터 뭐 김현철 사건 YS 때 그때도 국정원 기조실장이 등장해서 문제가 됐었고 항상 그 유명한 기조실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기조실장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. 그런데 아직 구속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기조실장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많기 때문에 기조실장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. 예. 왜냐하면 국정원은 부서마다 다 칸막이가 완벽하게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예. 기조실장은 여기서 다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무슨 공작에 무슨 활동에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기조실장은 안다는 거니까.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산 네. 위에서 보듯이 다 보고 네, 있다. 그래서 기조실장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검찰에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도저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얘기를 되고 하고 있는 거고. 네, 자수서까지 내는 거고. 네. 지시한 사람은 왜 지시를 했으며 그 돈이 어디로 갔으며 예. 그다음에 지시한 사람은 그 돈에 얼마만큼 관여하고 얼마만큼 썼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예.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기억들 하시겠지만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련한 초반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예. 때 무슨 집 사는 돈, 옷 사는 돈 뭐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줬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? 그랬죠. 그러면 이제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를 따져봐야 됐을 것이고 예. 그 돈의 출처 중에도 이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흔적이 있는 것 같다는 보도가 과거에 최근에 일부 있었거든요. 삼성동 집을 살 때도 한 3억인가 4억이 네, 부족했었잖아요. 네. 그 돈도 대통령이 줬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.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려면 그러니까 조사한 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근혜 씨가 빠지고서는 이게 얘기를 다 완성 지을 수가 없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조사를 하러 간 건데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그 조사를 하라고 그러면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, 원래. 그 아내가 답답하니까. 그렇죠. 검찰청에 가가지고 이제 오가면서. 그래서 역대 국정원장들이 지금 차례차례 구속이 되고 있고 또 차례차례 조사를 받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이원종 비서실장조차도 자기도 그 받았다. 라고 자수서를 썼다 그러잖아요. 네. 예. 그 자수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자수를 내가 해서 내 범행을 미리 밝힌다. 이게 이제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먼저 썼던 방법이죠. 예. 그러니까 자수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그게 기록에 남으면
법적으로 그거를 2분의 1까지는 감경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. 아, 아예. 감경 조항이 되나요? 네네. 자수 감경이라 예. 그래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걸 노리고 가벼운 처벌을 원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. 예.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수서를 낸 사람은 그 내용을 당연히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. 예. 그 있었던 일들을 또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야지만 자수로서 인정이 됩니다. 왜냐하면 뭐를 이렇게 자동차를 훔쳐간 사람이 자기는 자동차를 훔쳐간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저기 전화번호 알림판만 훔쳐간 거다. 이렇게 얘기하면 자수를 받아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거는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로 자수한 거다라고 되면은 더 형이 가중 처벌이 되겠죠, 나중에 이제.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거기서 거짓말할 상황은 안 되는 것이고 또 이원종 씨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대통령이 받으래길래 갖다 준대길래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. 예. 그리고 실제 그게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도 있고요. 그리고 다 받은 거니까 당신도 받아라 이렇게 했겠죠. 그리고 그 돈이 본인이 받아서 다 챙겼는지 아니면 받아서 그거를 또 대통령한테 갖다 바쳤는지 그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본인이 그거를 다 받아 챙기기에는 좀 많은 돈 같고요. 어떻게든 이제 그렇죠. 회당 5천만 원씩인데요. 네네. 어떻게든 이제 함께 썼을 것 같은데요.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야 되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최종 기착지가 어디냐,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은 어디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예.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시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서 지시한 거다. 그리고 우리는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을 했고 앞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뒷사람은 또 앞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인수인계를 해주길래 나는 한 거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.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40여억 원. 네, 여억 뇌물로 원을 받은 거죠? 뇌물로 받았다는 것에 관한 수사니까 참 조사를 해도 창피한 면목이 건데. 없고 창피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비서실장들, 박근혜의 비서실장들, 그 다음에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중에 2명이 박근혜 대통령이 돈 가져오래서 가져왔고 그냥 어디다 늘에서 넣었다 지금 이렇게 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루고 있는 형국이어서 지금 조사를 받기도 참 국민 볼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예. 최 변호사님, 이게 법적 관계를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? 우리 그 법무부로 실제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니 이게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현재 그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최순실 씨를 포함한 그 사람들과의 그 국정농단 사건. 예. 네, 거기도 물론 뇌물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 수사가 이제 쭉 이어지고 또 청와대의 문건 같은 게 발견되고 예. 국정원의 내부 자료가 발견되고 하면서 특수활동비가 지금 처음 또 문제가 됐죠. 오늘이죠. 바로 양석조 부장검사 등 4명이 서울구치소로 찾아왔지만 조사 거부했다. 최민희 의원님도 무상급식을 해봤고 저는 조금 더 자주 해봤고 이런 경우 처음 보지 않았어요? 불가능하죠. 보통 사람들은 검찰에 우리가 이제 송치 나갈 때 제일 피곤한데 예. 검치 나간다고 검치 하잖아요. 나간다고 그럴게요. 예, 피곤한데 뭐 보통 사람들이 검치를 거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특권이세요. 그런 입장에서 보면. 그리고 이제 무려 그 부장검사 등 4명이 구치소로 조사를 하러 갔는데 30분 실갱이를 벌이다 결국은 조사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지난번에 이제 구속 연장 결정을 사법부가 예. 하면서 사법부도 믿지 못하겠다. 그래서 철저하게 이 재판을 이제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서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 내겠다. 뭐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. 예. 이번 건은 또 참 면목 없는 일이잖아요.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